오늘은 요괴인간의 특징과 요괴인간의 결말에 관한 비하인드, 그리고 여러 버전의 요괴인간 등 여러가지 TMI들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인간이 되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여행을 떠나며 여러 일을 겪게 되는 요괴인간. 언뜻 보면 마치 가족처럼 보여 아빠, 엄마, 아들 관계처럼 보이나 실제로 그러한 관계는 아니다. 이들은 하나의 세포가 분열하여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가족은 가족인데 형제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리고 이들의 공식 프로필 설정상 뱀은 190cm, 베라는 170cm, 베로는 110cm이다. 외관만 본다면 피부색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인간과 큰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데 결정적으로 손가락의 개수 때문에 인간이 절대 아니다. 덧붙여 만화 내에서도 손가락 개수 때문에 인간이 아니라는 정체가 들통나기도. 원작의 제목은 요괴인간 뱀으로 1968년부터 1969년까지 총 26화의 이야기로 방영되었다. 본작이 방영될 당시에 일본에서는 요괴대 열풍이 불었기에 요괴인간 말고도 다수의 요괴 및 몬스터, 미스터리 관련 프로그램들이 방영되고 있던 시기였다. 괴물군, 괴기대작전, 가파의 3페이 요괴대작전, 뱀파이어, 백예계의 키타로 등이 동시대에 방영된 프로그램들로 다들 요괴인간과 비슷한 주제를 다룬 프로그램들이다. 방영 당시 프로그램의 인기는 관서에서 더 좋았는데 평균 시청률 23.2%를 기록, 최고 시청률 에피소드는 관서에서 16화가 28.3%를, 관동에서는 16화와 20화가 20.6%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본방 이후로도 잦은 재방을 통해 꾸준히 인기가 상승했다고. 그리고 양쪽 지역에서 모두 최고 시청률을 거둔 16화의 내용은 무엇일까? 제목은 산장의 요기로 베라는 갑작스레 들려온 비명소리를 듣고 소리가 난 방으로 들어가지만 그곳에는 싸늘한 남자의 시체뿐. 흉기로 사용된 칼을 들고 있던 베라는 범인으로 지목된다. 이때 죽은 남자의 누나를 자처하는 여자가 베라의 뺨을 때리며 베라가 남동생을 죽인 범인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뱀까지 누명을 씌워 두 사람은 경찰서로 붙잡혀가게 된다. 혼자 남은 베로는 그 여자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뱀과 베라에게 누명을 씌운 여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늑대요괴였다. 또다시 사람을 죽이려는 늑대요괴로부터 베로는 이를 저지하였으며 마침 경찰로부터 의심을 풀어낸 베라가 늑대요괴와 1대1로 대결을 펼치고 뱀이 막타를 치면서 끝나는 내용의 에피소드이다. 작품의 배경은 무국적풍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작품이 한국과 일본의 합작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이다. 제작사인 제일동화의 직원이 한국에 파견되어 동양 방송의 한국 스태프들을 지도하는 형태로 작화 작업이 이루어졌기에 당시 일본에서는 익숙지 않은 무국적풍으로 그려진 것은 이러한 제작 체제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두 번째는 본작이 해외에 수출될 것을 전제로 제작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바이어로부터 베로의 옷 색깔 변경을 건의받은 바 있어 원래는 베로의 옷색이 녹색이었지만 빨간색으로 변경되게 되었다. 하지만 정작 미국에서는 방영되지 못하였고 대신 한국과 호주에서는 방영되었다. 각화의 제목도 작품의 분위기에 맞게 굉장히 자극적이며 공포적인 요소도 띠고 있다. 베로가 각화의 제목을 손으로 찢어내리는 형태의 연출 또한 굉장히 인상적이다. 요괴로 변신하면 기존의 모습과 다르게 흉측하게 변하지만 힘, 속도, 방어력, 회복력 등이 비약적으로 상승. 베라와 베로는 변신 시에 별다른 외침이 없으나 뱀만큼은 유일하게 우간다라고 외치며 변신하는데 이는 스텝의 말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우간다 공화국에서 우간다의 어감이 좋다는 이유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또한 뱀과 다르게 나머지들은 이름에 각각 숨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베라의 LA는 여성을 뜻하는 레이디의 뜻을 가지고 있고 베로의 에로는 로우, 리틀을 의미한다고. 원래는 총 52화로 기획되었으나 후지TV의 결정으로 26화로 단축. 이렇게 단축된 이유에 대해 후지TV의 프로듀서 배쇼 타카하루의 말에 따르면 당시 후지TV의 프로그램 개편으로 스타 천일밤이라는 프로그램의 시간대 이동이 결정되면서라고 증언하였다. 한편으로 작화 감독이었던 모리카와 노부이데는 캐릭터들의 생김새가 무서워서 캐릭터 산업이 부진해서일지도 모른다 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프로듀서였던 쿠사노 카즈오는 종영이 결정된 이후에도 속편을 만들기 위해 마지막 화를 애매모호한 결말로 끝을 맺었다. 그래서 최종화에서 뱀의 모자, 베라의 옷, 베로의 신발만을 남겨둔 채 그들의 생사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 쿠사노는 종영 1개월 후에 살아있는 요괴인간 뱀이란 제목으로 속편을 기획하여 여러 방송사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주는 이들이 없어 끝내 속편의 제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덧붙여 그의 말에 따르면 요괴인간을 탄생시켰다는 어느 박사의 이름은 맨스토리라 밝혔는데 10화에서 동일한 이름을 가진 요괴 박사가 등장하긴 하는데 동일 인물인지는 불명이다. 국내에서는 무려 3공화국부터 있었고 지금은 사라진 방송국인 TBC에서 요괴인간이란 제목으로 방영. 당시 한국에서는 컬러 방송이 아니었기에 안 그래도 공포스러운 내용의 이 만화가 흑백으로 방송되어 더욱 공포스러웠다고. 이후 90년 초에 요괴인간 뱀 베라 베로라는 제목으로 비디오가 출시되었고 94년에 돌아온 요괴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출시되어
오래된 작품이지만 아래 세대들도 접할 수 있는 작품이 되었다. 돌아온 요괴인간 당시 에피소드 순서를 뒤바꿔 출시하였는데 13화부터 1화로 바꿔 출시했으며 원래의 1화는 2부 1화가 되었지만 다행히 마지막 화만큼은 바꾸지 않고 최종편인 2부 6화에 잘 수록되었다. 애초부터 에피소드의 순서를 바꿔서 출시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던 것은 요괴인간 자체가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는 옴니버스식 구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요괴인간이 끝난 지 한참이 지난 후인 1982년에 새로이 TV 시리즈가 26화로 기획되었다. 다만 제작사였던 제일동화가 이미 해산되었기에 제작은 톱크래프트가 담당. 무국적풍이었던 첫 작과 달리 중세 유럽풍을 느끼는 배경에 기획서에서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유럽 북부의 이야기로 설정되어 있었다. 캐릭터들의 인상도 첫 작보다 부드러운 느낌으로 그려졌으나 여러 사정으로 파일럿 2편만 만들어진 후 제작은 중단되고 만다. 결국 미완으로 남게 된 1982년판은 후일 발매된 비디오나 DVD 등의 특전으로 수록되었다. 다시 또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인 2006년 이번에는 요괴인간 뱀, 휴머노이드 몬스터 뱀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TV 시리즈가 제작되어 시대에 맞게 훨씬 세련된 그림체로 방영되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변경점은 요괴인간들의 손가락이 3개에서 인간처럼 5개로 변경된 것.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흘러 2019년 뱀이라는 제목으로 TV 시리즈가 방영. 비교적 최근에 제작된 만큼 요괴인간이 정말 MG해졌다. 대표적으로 캐릭터들의 외형이 180도 변했는데 특히 베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믿기 어렵겠지만 동일 인물이다. 베라의 나이가 구작에 비해 어려졌으며 베로 또한 외모가 MG하게 변했다. 같은 캐릭터라고 말해주지 않는 이상 겉으로 보기에는 절대 구분할 수 없는 외모이다. 자, 요괴인간에 관한 TMI는 여기까지.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